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약 2주 동안 2주 만에 재개된 약식회견에서 휴가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지난 선거 과정 또 인수위 또 취임 이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또 어떨 때는 호된 비판으로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네, 휴가를 끝내고 돌아온 윤 대통령의 일성은 초심과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이 두 가지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께서 옛날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작년에 검찰총장 그만둘 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줄 적임자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을 꼽았었죠. 예.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졌었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 선거도 정말 국민들의 성원과 뭐 여러 가지 뜻으로 결국에는 정권 교체하는데 바로 중심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뭐였을까요? 공정과 정의와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뜻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줬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100여일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은 그 국민의 뜻을 좀 더 경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뜻은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고집과 신념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 예. 특히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인연, 과거에 알았던 사람, 과거에 신뢰했던 사람 위주로 네. 국정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께서는 널리 직령을 넘어서서 폭넓게 인재를 구하겠다. 책임을 주고 나는 그분들을 뜻을 잘 내가 받들어 뒷받침하는 데 머무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속 처음 정치 시작을 하셨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하셨던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국민들 경청하고 예. 소통하고 그리고 항상 국민의 민심에 안테나를 맞추는 그러한 정책과 앞으로 인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을 거스르는 정책이 없다. 네. 개혁계의 출발은 민심 성찰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론조사를 보면 20% 후반 나왔습니다. 네. 그러한 민심이 왜 저렇게 나타났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쇄신과 예. 정책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민심과 함께 재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휴가를 끝내고 윤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아마 내일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에 반영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고가 된 그런 오늘 메시지였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 대선 때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데요. 네. 대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는 약간 오만해졌을 때 꼭 문제가 생기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예. 예를 들면 발언을 통제하지 못한다거나 발언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잦았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하고 뭔가 일군의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 스타일대로 예. 선대위를 꾸려나간다고 할 때 이준석 대표하고 당시에 충돌하는 모습들이 반복됐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을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대선 기간 동안에 또 나왔었어요. 근데 여지없이 스타일을 못 바꿔서 지금의 모습 그대로 또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건 노정이 돼 있었던 리스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왔던 그동안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 검사로서, 특수통 검사로서의 성공의 법칙이었거든요. 일종의 이제 검사는 자기 혼자만 뭔가 생각하고 그걸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도 되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게 나의 능력이 입증되는 네. 이런 것에 관한 성공의 법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탄핵 사태 때 수사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뭐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식의 어떤 성공의 법칙을 쌓아왔는데 예.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검사는 자기 혼자 수사 안 해도 되고 네. 다른 검사가 대신 수사해줘도 되고 조사관이 뭐 수사관이 수사해도 되고 그렇지만 결과는 그 검사가 다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는 오롯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해줄 거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빨리 그걸 수정하거나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뭐 제 지적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보수신문에 있는 논설위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칼럼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검사로서의 성공의 법칙을 버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의 법칙을 쌓아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뭐 이것도 역시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아마추어 대통령이 네. 계속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대통령이 돼가는 과정 동안 국민들이 함께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좀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는 뭐 일단 메시지는 나왔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급전직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민 많은 분들이 인사 문제를 꼽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5세 취약 연령 인하 하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행동이 나올 것이냐 좀 궁금증이 있었고 질문도 나왔습니다. 뭐 휴가 기간 동안 일단은 박 장관의 거취는 좀 정리하는 쪽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글쎄요 또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어제 오후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참모진 회의가 열렸어요. 예. 그 자리에서 박순애 교육부총리 정도는 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네.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논의를 한 것을 한 특정 언론에서 딱 듣고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대통령의 결심이 쓰지 않았다. 네. 아니면 박순애 장관 혼자 경질해서 과연 이 어려움이 극복될 것이냐? 다른 어떠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와도 같이 좀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예. 쇄신에 대한 이미지를 국민들께 보다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네. 현재까지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거다, 경질될 거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대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내일 교육부 국회에서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려져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저희들은 뭐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박순애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업무 보고를 위해서 지금 열공하고 있다. 네. 내일 국회에 나가서 예. 업무 보고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박순애 정도는 그만두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몇몇 뭐 단계별 조치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그만두지 않게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쇄신 의지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을 거스르는 정책을 한 박순애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말과 메시지와 행동은 예.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그냥 계속 그냥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경질하든지 사퇴하든지 가보거나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 예. 질질 끄는 것이 제일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이게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로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기를 좀 놓친다면 그 효과도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놓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휴가 복귀할 때 뭔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휴가 기간 동안에 뭐 공연 보고 공연 관계자들하고 뭐 술 한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국정 운영 구상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를 꺼냈을 때 국민들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쇄신 의지를 느낄 텐데 오늘 나와서 초심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저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총리 사퇴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무릎이 쑤시다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비가 오려는가 보다. 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을 사러 뛰어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약 사러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누가 저한테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기상이 안 좋고 무릎 쑤시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좋을까? 이걸 먼저 우선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시길래 근데 적합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봐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일반 일선에는 검사까지 인사내는 판국에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면서요. 추천위원회 꾸렸다고 얘기하면서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지금 교육부 장관 만약에 이번에 자진 사퇴하면 또 몇 개월 뒤에 임명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매일 하루에 10만 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3달째 지금 공석에 놓여 있는 예.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고르려고 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말 인재가 없는 건가요?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적 개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장관 하나, 박순애 교육부 총리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책임이 있죠.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경찰국 그거 밀어붙이는 방식 봐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나쁜 영향 미쳤어요. 근데 별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 그 시작점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 먼저 보여줬어야 하는데 네. 사표 아무도 안 내요. 그 뭐가 변한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 그냥 우리가 약 사다가 얼른 발라서 파스 붙이고 잘 넘기면 또 잘 다니시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 아닐까. 국정 운영의 전반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다 점검하고 예. 민생이나 경제 문제 어떻게 먼저 앞서야 할지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체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 그런 면에서 좀 과연 쇄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장소영님.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아주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제 분위기를 좀 알아보면은 그렇다면 누구? 비서실장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그러면 누구? 대변인 누구? 박순애 그럼 누구?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퇴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퇴를 하고 나면 누가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냐? 누가 그러면 교육부총리로서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퇴시키고 임명 절차 들어가면 또 한 달 걸립니다. 네. 그럼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지금 100일도 안 지났는데 바꾸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생각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적당한 인재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재풀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딱 시야가 좁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내 편, 캠퍼스에 일했던 사람, 조금이라도 나에게 반대 안 했던 사람, 다른 얘기를 한 사람들은 안 돼. 왜냐하면 당대표도 다른 얘기 했다고 내부 총질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얘기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폭이 좁을 수밖에 없고 100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께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를 바꾸는 것은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시점, 대상 이런 것들이 아직 적절하다고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예. 자꾸 이런 식의 쇄신과 개혁의 모습들이 지연되는 것은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더 줄 거예요. 그럼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빨리 지금 이 시점에서 예. 끊어야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예. 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민심이라는 네네. 게요. 한번 분노를 국민들이 가지면 쉽게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제가 화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쉽게 안 풀린단 말이에요. 네. 마음에 꽁한 걸 갖고 있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 누적된 거죠.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영부인의 모습,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오는 과정을 네. 통해서 실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실망감을 다시 기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또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느새 한꺼번에 이렇게 착 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 안 풀리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다시 약식 기자회견 시작했어요. 출근길에 국민들께 사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국민들 심력 끼쳐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에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수석급 다시 재신임 물었어야죠. 스스로 사표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대책 논의했어야죠. 대통령이 와서 수습하면서 당신 그래도 지금 아직 얼마 안 됐으니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는 모습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고 네.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누적이 되어야지 이게 1, 2주 내에 풀릴지 말지 한 달 뒤에 네. 풀릴지 말지 알 텐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혼란이 생기잖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지금 응어리진 분노하거나 화난 마음들이 예. 풀어지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실망, 응어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죠. 부정평가가 70%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긍정평가는 계속 20%대 떨어지고 있고요. TBS 의뢰로 조사했는데 8월 1주 긍정평가가 27.5, 부정평가가 70.1입니다. 사실 20%대 지지율이다. 이거는 뭐 거의 레임덕도 한참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그런 지지율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이 없다, 다른 대응책이 없다. 이렇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 장 소장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민심이 무섭습니다. 네. 민심 지지율 저렇게 나오는 것, 부정평가 저렇게 높아지는 것. 그리고 지금 전 연령층에서요. 최소 20에서 지금 60%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요. 예, 이러면은 뭔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 국민들이 뒷받침하거나 찬성하지 못합니다. 동력이 안 생긴다 이거죠. 국정 운영을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안 바꾸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과거에 본인의 성공 방정식, 검찰총장일 때까지의 본인 성공 방정식, 그리고 대통령 됐을 때의 성공 방정식, 나의 고집과 신념을 지켜나가면 나는 결국에는 이기더라. 예. 나는 성공하더라. 내가 원하는 것 쟁취했다. 이런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요, 나와 다른 얘기 하는 사람 얘기 듣고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너는 다른 얘기 하니까 너랑은 상대 안 하겠어. 너는 내쫓아야 돼. 예,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은요, 국정 운영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요, 참모들 바꿔도 소용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처음 얘기하셨듯이 저는 경청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 본인의 고집과 생각과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요입니다. 그것은 국정 최고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통 큰 정치하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서환 평론가님 이게 말씀하셨듯이 드라마틱한 뭔가 한 방으로 역전이 돼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애초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여론이 움직이면 그런 거는 없다. 이런 기사는 가장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늦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70%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평가 70% 넘는다는 거 도대체 몇 년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전 탄핵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70% 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지금 연령대 젊은 층, 특히 이제 30, 40대 윤 대통령 지지율은요. 예,
10%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그 정도로 지금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60대 이상 지지율이 한 40%대 나오는 거, 대구 경북 지지율이 한 40%대 나오는 거 빼고 나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도 안 되는 지지율을 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금방 반전시킬 수 있겠어요?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이제 실망하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정도 부정평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중도층도 기대를 버려버렸다. 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국정운영 전반을 다 바꿔야 돼요. 대통령부터 스스로 스타일 바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인사 문제도 계속 1순위로 꼽히는 부정평가 요인으로 나오는데요. 측근, 자기 중심으로 인사하는 거 이제 좀 두고 국민의힘 그동안의 정치 경력이 있는 보수 인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모습 보여줘야 될 테고요. 예. 대통령실도 바뀌는 모습 보여줘야 할 거고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은 전 박순애 교육부총리도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좌충우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통령 업무 보고할 때 그게 얼마나 폭발력 있는 사안인지 대통령이 판단하지 못하고 네. 그냥 추진하세요. 이런 식의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뭐 한 보도에 따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노동 정책들 다 손보겠다고 지금 내부 문건 정리했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국민들하고 다 대립하고 맞서는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두고 국민들 삶을 챙기는 모습부터 먼저 좀 보이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접근하는 방식 보여주고 이렇게 앞으로 몇 개월을 해도 지지율이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은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걸 좀 뺀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정책실장 둬야 합니다. 예. 지금 정책으로 승부 봐야 되잖아요. 민생으로 승부 봐야 되고. 근데 지금 각 부처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정치권에서 정책을 달아봤던 정말 노련하고 경륜 있는 분이 정책실장으로서 스케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자꾸 그냥 의욕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작전 참모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실장 자리는 꼭 이번에 새로 임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쇄신의 움직임이 과연 언제부터 대통령실에서는 포착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